안녕하십니까.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차분하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또 슬기로운 한 주로 마감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날 지수는 요즘 지수 흐름이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지수 같은 건 항시 체크를 해보시고 코스피가 마이너스 1%대로 떨어졌다는 것을 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코스닥은 그 전날에 2%대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지수 체크는 항시 습관처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미증시 흐름도 항시 체크를 하시고 글로벌 지수 흐름도 체크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좀 일찍 시작한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금요일에 진행됐던 승부주를 간단히 복기를 좀 해보고 다음 주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금요일날 나갔던 승부주들이 이런 식으로 다 나갔는데 뭐 별로 관심을 안 받았던 종목도 있고 관심을 받았던 종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가지는 못했죠. 시가 좀 높았죠. 9.8%. 고가가 18% 정도, 수익권이 한 7% 정도 7, 8% 정도 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선택하신 분들은 뭐 나쁘진 않았을 것 같고, 알맥은 크게 흐름을 잡아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밥값은 주던 정도는 됐을 것 같네요.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4%. 금량이 모습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시가가 좋았습니다. 0.8%에서 19%까지 갔으니까 금량이 상당히 모습이 좋았고 상승세가 상당히 몸이 보기가 좋았죠. 5짝이 더 좀 급등을 했네요. 일지테크 같은 경우는 봅시다. 일지테크는 그냥 미끄러져요. 시가 3%에서 그냥 미끄러지는 스타일이었군요. 이런 거는 뭐 음봉을 치고 나오면 바로 버려야 되죠. 그죠? 방향이 틀리면 버려야 된다. 서전이하고 역시 마찬가지. 제 반등을 좀 좋습니다만은 바로 버려야 되죠. 시가를 깨면 플러스 0.8%에서 4%까지 올라갔으니까 수익을 안 챙겼다면 적어도 본질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 돼요. 대원광업도 모습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시가 4.2% 출발했죠. 모습이 상당히 좋았네요. 그죠? 4.2% 출발. 고가가 23.8%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상당히 수익률은 좋았다고 봅니다. 기가비스는 살아날 수 있을까 했는데 조금 눌리면 꼬리를 달아주고 그래도 플러스 3%까지 올라갔다가 플러스 1%대로 마쳤네요. 뭐 9만원대 기준가를 잡고 보라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밀렸다가 9만원대 돌파할 때만 이때만 들어갔어도 나쁘지 않았겠네. 일단은 뭐 보유를 해봐야 되겠죠. 살아나는지 죽는지. 다울은 뭐 소문이 있니 없니 말은 많은데 그래도 사람들 관심 좀 받은 것 같아요. 그죠? 시가 1%에서 마이너스 4%까지 밀렸네요. 그죠? 시가 1% 들어갔다면 보합을 깰 때는 1% 줘버리고 나와야 되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시 보합을 돌파하는 이런 시점이라든지 시가를 돌파하는 이런 시점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겠죠. 와이즈버저 모비데이즈는 둘 다 모습은 좋았습니다만 성자는 와이즈버저가 성자가 됐군요. 상가를 유지했는데 모비데이즈는 상가를 유지를 못했습니다. 시가가 19% 출발했는데 27%밖에 못 갔군요. 아무래도 모비데이즈가 좀 몸이 무겁습니다. 좀 몸이 가벼운 와이즈버저한테 물량이 좀 몰린 것 같네요. CQ센도 당일날의 모습은 좋았다고 봅니다. 시가 9.6% 좀 높게 잡혔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침에 20% 이상, 그렇죠, 23.5%까지 올라갔거든요. 아침에 일찍 끌어올려주는 모습이라 아침에 단타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기는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승한 폭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크게 일어나는 2차 랠리는 일어나주기 좀 힘들 것 같네요.
이노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갖던 종목인데 큰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일까지 한번 더 봐줘야 되겠죠. 3만원 근처, 못 가면 3만원 근처에서 봐야 되고, 말씀을 드리는데 31,000원까지 타점을 줬더군요. 31,050원. 저희들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내일 모습을 볼 생각입니다. 교보 14호 스펙도 모습이 좋았네요. 이동은 오른폭은 상당히 올랐는데 오른 만큼 등락이 심하죠. 시간에 13%, 당일 시가 13% 출발하고 20%까지 찍어주고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집니다. 하루에 등락이 심하죠. 이 날짜에 첫날에 오른폭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 그렇죠. 그래도 당일에 뭐 공략했으면 밥값 정도는 먹었겠네요. 한국 유진도 좀 움직여 주려고 했습니다만은 다른 관련들이 조금 움직이는 바람에 큰 흐름을 잡아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밥값을 주었지 않나 싶은데 플러스 0.1%에서 마이너스 1.5% 빠졌다가 플러스 9%까지 시가 그냥 들어가 있었다면 뭐 8% 이상 수익은 나올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나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시가가 낮은 거 이상 부담은 없거든요. 항시 해보면 알지만 시가 높은 것은 참 부담감은 있죠. 뭐 전체적으로 뭐 크게 아주 대박스러운 종목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CQ선도 뭐 나쁘지 않았고 대형강이 깔끔했고 금량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동국은 그 타임만 조금 넘어갔으면 상배팅이 나올 종목인데 금요일 시장이 안 좋았죠. 자, 뭐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지만은 이러한 공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학습 능력이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조금씩 향상되는 그런 것이 세월이 흘러가면 자기도 모르게 축적이 될 겁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잘 기억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다음 주 승부주 한번 보도록 하죠. 내일 승부주는 이렇게 도출로 시켜 놓았는데 주석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일단 주석 달아보기 전에 시장을 한번 눌러보죠. 금요일로 시장을 장악한 종목들은 스레더 관련주죠. 와이즈 버즈, 플레이 D. 일단 이렇게 두 종목이 상한가 유지했고, 다산 네트워크스가 역시 재건 관련주로 다시 관심을 받아서 상한가 유지했고, 시간 내에서는 EM넷이 한 종목밖에 상한가 유지 못했습니다. EM넷도 스레더 관련주죠. 스레더 관련주 좀 제가 아쉬웠던 게 저희들도 와이즈 부자가 모비데이지를 볼 거라고 목요일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일날에 보니까 메타가 마이너스 1, 주가는 도로 빠졌더라고요. 마이너스로. 그래서 제가 조금 그렇지 않냐 싶어서 상매매라도 가져가야 될, 뭐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놔둬 버렸는데 시장이 워낙 할 게 없다 보니까 물량은 몰리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시장이 받아줬다면 그리고 또 스레더 관련주는 또 가입자 수가 또 1억 건 가까이로 또 대폭 증가하였죠.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럼 좀 더 관심을 받을 거라 보고 스레더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이즈 버저와 플레디는 일단 먼저 상한가를 친 종목과 상한가를 치지 않은 종목은 시장의 관심도는 많이 틀립니다. 즉 관심도가 틀리다는 것은 강도가 틀리다는 뜻이죠. 강도라는 것은 수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와이즈 버저하고 플레이디에 관심이 제일 먼저는 가겠죠. 그래서 와이즈 버저가 일단 현재로는 머리니까 다음 주도 좋은 모습으로 갈까라는 것을 최우선으로 봐야 되겠죠. 잘 가면 플레이디도 따라갈 것이고 나머지 애들도 따라가겠죠. 그러다 보면 다음에 이제 EM넷 시간의 상한가 EM넷이 상승폭이 클 것이고, 모비데이는 시간이 5%니까 따라가려고 할 것이고, 한국정보 인정은 와이즈 버저의 주주니까 최대 주주니까 지도 같이 따라가려고 하겠죠. 당일도 13% 정도 올랐으니까. 그리고 FSN은 뭐 전통적으로 이런 쪽에 틱톡이나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종목이었으니까 얘네도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또 올라갈 것이고, 다음에 가장 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나스미디어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름폭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리고 카페24 이 종목도 같은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뭐 다른 종목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만 시장이 일단 반응을 나타낸 종목은 와이즈버즈, 플레이디, EM넷, 모비데이즈, 한국정보인증, FSN, 나스미디어, 카페24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이것을 뭐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하라고 하기에는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누가 대장이니 뭐 어찌 이렇게 말을 할 건덕지는 못 될 것 같고, 또 이 테마가 지속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가 돼 갈지는 지금으로서는 추론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런 관련주가 있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이 테마의 파급 효과가 과연 어떤 식으로 불어날까 줄어날까 뭐 이런 것을 검토를 하면서 전체 관련주를 같이 놓고 보시는 것이 좋고, 강하면 동생들을 데리고 추종 매매를 하는 것도 좋고, 머리가 약하면 다른 밑에 애들은 절대 손대지 마시고 머리만 쳐다본다, 그런 마인드로 다음 주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스케줄 트레이딩은 지금 보고 계시는 뭐 두 종목밖에 없죠. 수요일날 DB금융 스펙 11호가 상장을 하고, 보통 이 스펙주는 잘 안 보거든요, 상장한 날. 근데 이번에 이제 교보주놈 때문에 교보주놈은 지가 좋아서 올라간 것도 아니지만은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덕을 본 것일 뿐이죠, 따지고 보면. 하지만 이제 더 스펙주도 이제 봐줘야 될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너무 폭이 크니까 400%라는 이 프로테지가 많은 사람한테, 많은 참여자들한테 이것저것 생각을 하지 않게끔, 즉 뭐 기업의 뭐 이미지나 그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펙주도 상장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14일날 금요일에 이제 필 에너지가 상승을 하고 뭐 상장을 합니다만, 관련주로는 필 옵틱스가 있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올라왔지만 요즘은 좀 주춤거리고 있죠, 그죠? 큰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필 옵틱스도 혹시 관련주에 놔두시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스케줄은 대출 뭐 종목들은 이렇다라는 것만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 종목들 한번 봅시다. 메지오는 한번 봅시다. 9월달에 임상이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재료 같은 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가는 선 반영을 지금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은 뭐 그렇게 손을 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금액대가 4만원대인데 47,000원 아닙니까? 그래도 당일날 금요일날에 별로 시장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하면 8%는 금액 프로테이지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리고 이 모습 또한 아무리 차트가 후행성이라 하지만 차트는 많은 것을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고점을 몸통으로 완전히 강력하게 뚫고 넘어가는 45,000원을 뚫고 넘어가는 이런 모습은 좋다고 봐요. 시간에서는 0.5% 아마 시가는 높게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많지가 않아요. 80만 주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금액 정도 충분히 거래량이 작아도 소화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만 천천히 하시는 게 좋겠죠. 시가가 높으면 한 발을 빼셔야 됩니다. 시가 낮으면 조금 추가 상승을 한번 지켜보자. 살아나면 이런 건 홀딩을 해야 되겠죠. 성우 하이텍은 목요일날 좀 관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폭이 상당히 좋았죠. 29.9% 상가까지 타치를 했으니까 제가 이거 아쉽다고 했죠. 제가 이 날짜 목요일날에 내일 승부주로 수요일입니까? 수요일인가? 내일 승부주로 그 다음날 성우 하이텍을 넣으려고 하다가 제가 그걸 빼버렸거든요. 한 번만 더 지켜보고 하자. 왜냐면 여기 현대는 아직까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한 5%짜리나 8%짜리 한 개 놔주고 그 다음을 보는 게 더 안정적이다 싶은데, 그날 워낙 할 게 없는 시장이는지 몰라도 이놈한테만 유독히 굉장히 물량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좀 아쉬웠는데, 기관하고 외국인은 금요일에도 물량은 들어왔어요. 목요일날 보면 380만 주라는 물량을 대거 집어넣었거든요. 외국인은 상당히 많이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간에는 0.7%입니다만은
이건 좀 유심히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줄을 보면 완전한 고점을 찌르고 있는 종목인데 아침에 뭐 양모로 출발하진 않을 것 같잖아요. 그죠? 양모로 출발할 것 같으니까 전체 보고 계시다가 색깔이 바뀌는 보합을 살짝 치워가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때 미리 예측하고 음봉에 매수를 놓고 그러지 마시고 양봉을 봤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이런 것을 모습을 한번 보자. 역시 살아나면 이런 건 이제 이런 스타일은 기세적 스타일이니까 가만히 보유를 해야 되겠죠. 다음 하나오션입니다. 오션입니다. 글자가 좀 틀렸네요. 이런 주도 이제 봐줘야 되거든요. 하루에 상승폭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당일날 5%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시간에 0.6%. 약간 뭐 지금의 트렌드와는 약간 틀리는 거지만 의외로 이런 것들이 마음 편하게 상승을 하고 끌고 오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기간이 3일 동안 상당한 물량을 좀 제법 집어넣고는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4만원대 아닙니까? 41,000원.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급등주식으로 가지는 않지만 조금 끌고 가는 스타일로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전고점을 몸통을 뚫은 상태에서 0.6% 시간에 이런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한 기대를 해보자.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오션입니다. 다음 감성 코퍼레이션 우리가 것인데 몇 번 다뤘던 종목입니다.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요일날 안 좋은 시장에 불구함에도 몸통으로 전고점을 뚫고 딱 저리 머리를 세우고 있는 모습은 좋다. 그 이면은 기간이 외국인가 제법 많은 물량을 집어넣고 매수 동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죠? 시간에는 좀 낮습니다. 1.0%. 이건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시간에 보합해서 뭐 1% 정도 출발이 되면 아침 시가에 하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데 보면 4,700원이나 이런 금액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돌파하면 그때 한번 살짝 일치를 넣어보고 못 올라오고 밀리면 또 나와가지고 손 떼고 가만히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지점을 통과해서 안 밀리고 좀 올라가 주면 보유를 해보자. 이날 또 13% 올랐거든요. 13% 올랐기 때문에 이 놈도 가면 좀 잘 갑니다. 이런 건 놓치지 마십시오. 잘 보고 계시다가 안 가면 필요 없지 뭐 가면 좀 가져가야 될 종목이거든요. 다울투자증권은 뭐 이런저런 할 말은 없고요. 좀 지켜보자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물론 당일날 좀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보면 여기 마이너스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시가 1%였는데 마이너스 4%툭 밀어버렸거든요. 이것은 별로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물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시 시가 뭐 회복할 때라든지 시가 회복할 때든지 보합을 회복할 때 같이 들어가서도 상관없겠지만 이런 게 기분은 안 좋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더 보자는 것은 우리 주식시장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특히나 저런 싸움은 만약 그것이 조금 약간의 현실화적으로 된다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좋아하죠. 또 그리고 보면 금요일날 기간이 67만 8천 주라는 물량을 제법 많이 넣었어요. 뭐 앞에도 찔끔찔끔 들어왔습니다만은 굳이 서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뭐 맞네 안 맞네 이라고 있는 상황에 굳이 이런 물량을 넣는 이유를 좀 알고 싶기도 하지요. 그래서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양봉으로 좀 살짝 올라간다지 안 그러면 4,000원 기준가 딱 잡고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됐고 위로 슬슬 가면 4,000원 깔아주고 올라가면 살살 들어가면 될 것이고 4,000원 깨고 내려오면 그냥 가만히 관망을 하고 그러면 되겠죠. 들고 있지는 마십시오. 덕산 하이메탈 봅시다. 당일날 제법 파동을 좀 오장에 이렇게 해줬네요. 13.9%까지 갔다가 6%대로 마쳤어요. 파동을 이렇게 준 축이 5장이라는 것은 이런 게 참 애매하거든요. 처음에는 아무런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이런 것은 쉽게 좋은 쪽으로 대설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대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에 4%를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보통 이런 것은 마감장 비슷한 시간대에 올리는 것은 좀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는 것이 맞는데,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4%를 올렸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다. 그 이면에는 이렇게 금요일날에도 33만 주라는 물량을 기관이 집어넣었거든요. 요즘 트렌드에 요즘 좀 잘 맞는 종목이기도 해요. 자, 문제는 아침 시가가 높을 때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도 들고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분할로 하실 분들은 시가부터 상시 시가부터 보합까지 한번 내가 분할로 대응을 해본다. 그러면 뭐 중간 정도 평단에 맞춰졌다면 한 2% 될 거 아닙니까? 만약 시가 4%면 좀 버텨보다가 보합을 택 깨고 내려온다. 그럼 버리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버텨다가 올라가 줘야 되지. 예, 그죠? 평단을 맞추는 요령은 그런 건데, 다칠 때는 적게 다치고 좀 끌고 갈 때 편하게 끌고 간다, 이런 스타일인데, 나는 뭐 그렇게 평단 뭐 3번을 맞추고 귀찮아서 못해. 바쁘고. 그러면 기준가를 딱 잡고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9,600원 정도를 기준가를 잡는다든지, 안 그러면 조금 더 관심을 얘가 받으면 9,600원 안 주면 9,700원 정도를 같은 4%대니까 잡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딱 타점을 잡아고 저 돌파하면 딱 들어가고 깨고 나오면 에이 안 좋아 하면서 택 버리고 나서 가만히 보고 그러면 돼요. 들고 있지 않으면 돼요. 가만히 들고 있으니까 급락을 할 때 자꾸 다치거든요. 그래서 예전은 3% 잡고 5% 잡고 뭐 이렇게 해라 했지만,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그 일일이 대응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3%나 5% 뭐 손절폭을 잡고 대응은 하긴 해야 되겠죠. 그것도 이제 본인이 조금 요령껏 하셔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보 14수 팩은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날 적에 급등을 한 폭이 300% 가까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함에도 그 다음날에 보면 또 그 13% 가까이 시가가 또 높여가지고 출발이 됐잖아요. 그죠? 시가 13%, 20%까지. 얘는 이만큼 올랐다는 건 다 알고 있고, 그를 오를 만한 가치가 있지는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동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나 나쁘니 뭐 어쩌니 이런 이제 가치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움직이면 붙어주고 변곡점이 일어날 때는 팔아먹고 나오면 돼요. 즉 끌고 가려고만 생각 안 하면 됩니다. 이런 것은 기세적으로 끌고 가다,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즉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사랑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식도 움직이는 종목에 자꾸 달라붙어야 무엇이 떡이 나오든지 밥이 나오든지 나온다. 혼자서 저 남들 시장에서 막 떡 사세요, 밥 사세요, 막 이렇게 사람들 웅성거리다 떡을 팔아야 잘 팔리지, 저 혼자 그 방파제 혼자 외로에 앉아고 기러기들한테 떡 사세요, 빵 사세요 하면 기러기들이 사줍니까? 와서 먹기에 먹고 돈도 안 내고 가버리는데. 그래서 돈이 몰리는 가서 파동을 따먹자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하는 데이 트레이딩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봐줄 필요 있다. 이 300%의 그 급등세를 많은 사람들이 잘 봤기 때문에 1.9% 올라 있습니다. 시간에. 천천히 뭐 이놈은 아주 편하게 하면 돼요. 즉 이놈도 가장 대표적으로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딱 기준가 5,700원 딱 이런 거 딱 잡고 딱 하면 되죠. 5,700원이나 5,800원 딱 이렇게 잡고. 안 그러면 뭐 시가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들은 좀 기다리고 있다가 나는 추구도 5,000원 주면 그때 들어가야지,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즉 급하게 하지 말고, 들고 있지 말고, 손주폭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은 탁탁 작게 순간의 타이밍, 순간의 기민성을 가지고 대응하기 좋다. 금량은 한번 밀어붙인 스타일이니까 가는 말에 뭐 당근을 주든 째치를 주든 자꾸 가려고 하면 봐줘야 되거든요. 가려고 하면 지가 자꾸 갈 거란데 그럼 봐줘야 되죠. 그죠? 9%도 지금 내일 모레 100만을 보니 하는데 뭐 금량도도 한 10만 안 보자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금량은 폭이 크지 않습니까? 변곡점에 대한 폭이 크단 말이에요. 시가 0%대 출발해서 19%까지 간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관심을 받는 종목을 세 종목을 두고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할까라고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폭을 크게 주는 이런 종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게 주는 이런 종목보다는, 즉 시간 대비 자금 투입 대비 여러가지 경비적인 요소를 보더라도 좀 크게 간 놈한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유들로 인해서 금량도 한번 더 보자 이 말입니다. 보조지표가 뭐 몇 프로가 지대니 뭐 구름덩어리 같더니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시간에 1.2%니까 이런 타입은 양봉 매매 타입 우리가 수없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방향이 맞으면 홀딩, 방향이 틀리면 나온다. 언제? 시초가나 장 시작해서 한 30분 안쪽에 결정이 대부분 다 나거든요. 기관들이 요즘 좀 담고 있죠. 금요일에도 기관 담고 외국인도 좀 담았습니다. 그죠? 결코 외롭지 않은 싸움이라는 것이죠. 같이 해보죠. STX는 반등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한번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2.4%를 올려놓았고 기관하고 외국인은 뭐 외국인들이 좀 손을 대고 손대고 있지는 않는데 차트나 캔들도 아직은 지금은 불규칙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스타일은 이런 불규칙한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의미 있는 날개짓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시선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장대 양봉을 한 개 더 만들어 준다든지, 이제 이렇게 해서 집을 지을 때 이제 대들보를 하나 올리는 그런 액션을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안심 놓고 들어간단 말이죠. 지금은 한 개 만들어줘서 관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뒤에 지금 단을 못 올리고 있으니까 별로 힘은 없어요. 하지만 왜 봐줘야 된다? 이 STX가 가지고 있는 급등주 브랜딩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급등을 했던 그 이력이. 그래서 잘 놀았던 친구는 다시 예전에 좀 딴 데 가서 놀다가 오더라도 잘 논다. 놀던 가락이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2% 정도 올라 있으니까 이틀 동안 급등을 해주고 음봉을 내주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 이제 못 가는갑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올려놨다. 시간에 음봉을 준 날 그날 시간에 그럼 한번 봐보자. 아직은 안 죽을 건가 보다. 기준가를 잘 잡고 이런 것도 아침에 시가의 변화에 따라 좀 보시고, 시가 낮으면 그냥 보합에 보합 깨면 도망 나오고 보합 안 깨면 보유를 해보고,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은. 자, 3부 토큰을 보는 관점은 자체적으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자체로 당일날 금요일에 10% 정도 올라서 마쳤거든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쌍끌이가 들어왔습니다. 3부 토큰의 큰 장점은 금량과 좀 비슷한 흐름이죠. 어떤 흐름인 한번 주가가 방향을 딱 잡으면 웬만해서는 잘 밀리지가 않아요. 보세요. 땡 해서 쭉 이렇게 웬만해서 밀리지가 않아요. 폭은 있을지언정 등락에 폭은 있을지언정 밀리지는 않아요. 요 밑으로 쪼록 이렇게.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스타일이 그렇죠. 수급이 워낙 탄탄하고 호가가 빡빡하니까 웬만해서는 잘 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3부 토큰은 일단 다산 네트워크사와 같이 엮여질 수 있을까, 막 이런 관점도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일단 다산이 최근에 재료로 올라갔으니까 진행되고 있었고, 그래서 만약 다산이 모습이 만약 월요일에 아침 시가도 몇 프로 틱 띄우고 획 꼬꾸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3부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3부도 아침에 실적 가려고 하던데 같이 획 꼬꾸러진다. 그러면 같이 이제 연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3부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다산을 가만히 보면서 다산이 살짝 꼬꾸러지려고 하다가 싹 살아난다. 그러면 그때부터 3부도 같이 봐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동이 됐을 때에 이거 자체적으로도 놓을 수가 있거든요. 3부는 자체적으로. 그래서 같이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노 시뮬레이션은 이제 아직은 기회를 줄 수가 있다는 판단 아래서 저희들도 진행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최초의 저점 3만원까지를 준다면 한 번은 더 도전을 할 생각인데,
지금 31,000원에서 근처에서 우리가 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500원인가 뭐 하여튼 31,000원 근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2% 빠져 있기 때문에 만약 월요일에 2%면 이 꼬리 근처가 되거든요.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서 올라가 줄 수도 나면 좀 편한 것이고 31,000원을 티 깨고 내려온다면 3만원까지 내려올 확률이 있거든요. 시가 2%라면 여기서 반등을 탁 바로 내줘보면 좋은데 반등을 못 내주고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리면 31,000원 금방 깨질 확률이 많겠죠. 아니면 한 번은 빠당빠당 힘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도 한 번 더 반등은 나오기는 기대하겠지만 그리 되기에는 여기서 반등이 나면 힘이 약해요. 차라리 더 미끄러져서 3만원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면 힘이 더 받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저점이니까 30,050원입니까? 저점이 아마 저점이 32,250원 3만에서 32,200원 여기서 받침이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만일에 아침에 시가가 마이너스 2% 정도 이 시가가 잡힌다면 여기서 한 5%만 미끄러주면 3만원대까지 온단 말이죠. 5% 그거는 가능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단 말이죠. 타점 잡기가 수월고 매매하기가 수월하니까 그런 전략도 세워보시고 아침에 시가에서 바로 반등을 준다면 아침에는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시가에서 바로 내가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갈지 그럼 그건 지켜보세요. 그러다 뭐 보합을 색깔에 바뀌는 보합을 치고 올라간다든지 0%대를 찍으면서 빨갛게 변할 때 그때 들어간다든지 그래 놓고 뭐 이제 시가에다 스탑로스 걸고 밀리면 한 2% 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게 한 첫 번째 될 것이고 두 번째는 31,000원까지 기다려와서 31,000원에서 한 번에 두 번째 안 깨지면 최종적으로 3만원 근처 3만에서 32,250원 근처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본다. 그래서 다시 3만원대를 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종목은 당분간 쳐다볼 필요성이 없다. 덕양산도 좀 약간 애정이 있는 종목입니다. 시간에 4% 올라있던 게 조금 이제 부담스럽긴 한데 기관과 외국인은 크게 뭐 그런 건 없는데 덕양이 가지고 있는 약간 파워가 있어요. 이놈도 물량이 몰리면 참 잘 몰립니다. 보십시오. 그죠? 이런 흐름을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다시 한번 싹짝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조금 유심히 봐줘야 되고 바닥에서 이렇게 뭐 쭉 올라오는 걸 뭐 그때 놓쳤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 앞에도 여기서 부딪혀 갖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1차 여기가 다시 이제 2차 랠리를 하려고 하는데 부딪혀서 내려왔죠.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쭉 나왔단 말이에요. 아 이제 틀렸구나. 뭐 싼 고점이니 뭐니 이래 하거든요. 근데 3차 랠리가 만일에 얘가 살아난다면 3차 랠리를 시작하겠죠. 살아난다면 이제는 전고점을 뚫을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3, 4번이라고 그래도 한 3번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네요. 자 그러려면 내일이 중요하죠. 그러려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마인드가 그렇다고 생각이 든다면 자, 내일 같은 경우는 시간의 4%를 뛰어났다는 것은 이것을 바라보고 2차 준비를 하겠다는 뜻이거든. 설령 내일을 다 뭐 뚫고 완전히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뭐 꼬리를 달아주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잠 뚫어주고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일은 한번 봐줘야 될 자리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예상과 다르게 아침에 시가 4% 뛰고 LI 꽁꽁 하면서 회 꽁꽁 줄 수도 있겠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라. 그래서 시가 3% 이상이 잡히는 것은 분할로 대응을 하든지 안 그러면 9,500원 이런 딱 기준가 딱 잡고 이런 돌파하면 들어갔다가 깨지면 나온다. 딱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는지 그런 식으로 두 가지 방향 갖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종목들은 오늘은 좀 말이 좀 많았고 시한지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이런저런 말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좀 제가 관심 있게 본 종목들은 눌림권에 있는 종목들 기가비스, 이수페타, 프로텍, 루니스는 항시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올리페스, 펜트론 같은 좀 칩셋 미디어 같은 좀 이런 눌림 종목 좀 잘 봐주시고
케이카 같은 종목 것도 한번 좀 봐주시고, SM백설, RBK 그룹, MBT, 포스코 인터내셔널, HSD인지 이런 것도. 특히 알맥 같은 이런 놈들은 잘 보셔야 해요. 죽을똥살똥 하면서도 잘 안 죽거든요. 이런 애들이 10만대 딱 넘어가고 순간부터는 잘 안 죽어요. 이런 10만대 넘어간 애들은. 134,600원. 이런 것도 눌림주 딱 이 저점 같은 데 한번 기다렸다가 13만원 기준 가자고 한번 꼬리도 노려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특히 또 대형강 같은 건 또 모르거든요. 이런 스타일은 금요일날에 이 물량이 쌍끌이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몰라요. 그래서 이런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애들은 잘 봐야 돼요. 왜냐 당일날 먹을 게 많거든요. 보고 있다가 이렇게 엉덩이 비치면 획 버리고 쳐다보지 않아야 되지만 이것들이 자꾸 안 죽고 기대감이 있으면 잘 안 죽거든요. 이 도로 올라간다. 6,400원까지 치고 6,500원까지 올라가네. 이런 모습 보이면 다 그 타점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단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싶으면 택 팔아먹고 배대기하고 이제 나와야 되죠. 자, 시장은 지금 현재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물때가 아니다. 물때가 물이 흐르지가 않아요. 뭐 겨우 나온 지금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이슈는 스레드 관련주가 나왔다고 하지만 뭐 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뭐 하루 이틀 하다가 택 꼬꾸라지는 그런 테마들이 흔하니까요. 그래도 굳건하게 지금 끌고 가는 것은 뭐 AI 의료주라든지 엔비디아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아들이 또 뭐 2차전지 관련해 좀 시장을 받쳐주고 있지만 주체가 많이 지금 힘이 딸리는 상황이 되어 있고 전체 글로벌 지수가 많이 흔들리니까 상당히 좀 불안정한 증세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된다? 크게 보지 말자. 크게 보지 말고 주민 잘 챙기자. 이렇게 합시다. 먹고 죽은 기생 때깔도 오니까 잘 먹자. 자꾸 먹자. 수익을 주면. 알았죠? 그리고 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주말이라 시간이 좀 있어서 좀 일찍 하는 바람에 조금 길었습니다. 잘 참조하셔서 다음 주 또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문의 문제였습니다.